삼국의 전쟁과 통일,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저마다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4세기 들어 삼국은 드디어 국경과 국경을 맞댔습니다. 삼국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중심 지역인 한강 유역을 둘러싼 전쟁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세 나라가 맞선 상태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쉽사리 주도권을 지지 못했습니다. 고구려가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자 백제와 신라가 힘을 모아서 막았고,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 신라를 도왔습니다. 삼국의 대립과 연합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백제, 한강 유역을 다스리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처음 등장할 무렵에 중국에서는 한나라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흉노를 비롯한 북방민족의 침입이 이어졌고, 안으로는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나라는 3세기 초에 무너지고 중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위촉, 오, 세 나라가 경쟁하던 삼국시대를 거쳐 서진이 중국을 통일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지방을 다스리던 8왕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흉노, 선비 같은 북방민족이 서진을 공격했습니다. 서진은 곧 멸망했으며 남은 세력은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 동진을 세웠습니다. 중국 북부에서는 북방민족과 여러 세력이 세운 16여 개의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이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중국의 혼란을 틈타 고구려 미천왕은 고구려 남서쪽에 있던 낙랑군과 대방군을 쫓아내고 북방으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미천왕의 뒤를 이은 고국원왕 때 고구려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침 선비족이 세운 나라 전형과 요령 지역에서 맞닥뜨린 것입니다. 영토를 넓혀가던 두 세력은 곧장 전쟁을 벌였습니다. 한창 세력을 넓히던 전혀는 뛰어난 전략으로 고구려의 국내성까지 침입해서 5만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고국원왕의 어머니와 아내까지 잡아갔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전현을 황제의 나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고구려는 전현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며 남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즈음 한강 유역을 다스리던 백제에서는 왕위를 둘러싼 오랜 혼란이 끝나고 근초고 왕이 등장합니다. 근초고 왕은 뛰어난 정치력으로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또 영산간 유역에 남아있던 마한 세력을 통합하고 낙동강 서쪽의 가야 일부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한반도 중남부의 서쪽 지역을 대부분 차지한 근초고 왕은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마침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남쪽 한강 유역에 관심을 쏟던 때였습니다. 드디어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본격적인 영토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369년에 고국원왕은 2만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근초고 왕은 아들 근군수 태자에게 군대를 주어 맞서게 했습니다. 백제군은 재빠르게 고구려군을 기습해서 크게 물리쳤습니다. 고구려는 371년에 다시 군대를 일으켰지만 또다시 백제군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근초고 왕이 3만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백제군은 힘을 잃은 고구려군을 몰아붙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고국원왕은 목숨을 잃었고 백제는 지금의 항해도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근초고 왕은 고구려와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신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나아가 중국의 동진, 일본과 외교를 맺고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중국 동진은 양자강 남쪽에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동진이 들어서기 전까지 양자강 남쪽은 큰 도시도 없고 땅도 대부분 황무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동진은 황하강 북쪽의 문물을 적극 받아들여서 빠르게 발전해갔고 중국 경제와 문화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백제의 국가제도, 학문, 종교, 예술 등은 동진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 시기에 외에서는 야마토 정권이 여러 부족을 물리치고 최초로 통일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침 근초고 왕은 왕인과 아직기를 보내 한자, 유교, 농업기술 등 갖가지 문물을 소개했습니다.
야마토 정권은 왕인과 아즈키를 태자의 스승으로 모실 정도로 백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도 백제는 야마토 정권의 불교를 소개하고 야마토 정권은 백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지원군을 보내는 등 두 나라는 오랫동안 친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야마토 정권은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를 이루었으며 그 후손들은 대대로 일본 국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근초고왕 시기의 백제는 중국, 한반도, 일본을 잇는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밖에 근초고왕은 역사책 서기를 펴내고 지방제도를 정비해서 관리를 보내 다스리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충돌하는 동안 신라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3세기 후반 내무랑은 진안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지방제도와 관료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또 고구려 전진과도 외교관계를 맺으며 국제적인 활동 무대를 넓혔습니다.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맡던 지도자 자리를 이때부터는 김씨가 대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신라는 이처럼 고대 국가로서 기틀을 마련했지만 아직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힘이 약했습니다. 신라는 때로는 고구려 편을 들고 때로는 백제 편을 들면서 균형을 맞추어 갔습니다. Late nights, been on long flights, stayed on a strange time. It's a strange time in my life. I took a drive home to clear my mind. Oh,